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정성껏 키워온 관계에서 갑자기 뒤통수를 맞는 기분을 느끼신 적 말입니다. 아니면 누군가와 대화할 때 묘하게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으면서도 정확히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던 순간들 말이죠.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분들의 고민을 들어오면서 이런 상황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깨달았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 더 예민해지고 상처받기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다. 그러니까 끝까지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것을 참는다는 건 결코 나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여러분이 그만큼 성숙하고 인격적인 분이라는 증거죠. 하지만 문제는 이런 좋은 성품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는 참아줘야지 하면서 넘어가다가 나중에는 그 사람이 점점 더 건방지게 나오는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존중하면 나도 그 사람을 존중해준다. 하지만 상대가 나를 무시하면 나도 그에 맞게 대응한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인간관계의 기본 법칙입니다. 내가 무시당했다는 확신이 들 때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제가 지금 잘못 들은 것 같은데 혹시 방금 말씀이 저에게 하신 건가요? 이 한마디만으로도 상대방은 당황할 것이고 앞으로는 함부로 여러분을 대하지 못할 겁니다. 지금부터 왜 어떤 사람들이 남을 무시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을 자주 무시하는 사람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존감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놀랍게도 남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실력 있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들은 굳이 남을 깎아내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하지만 자신에게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낮춤으로써 상대적으로 자신이 높아진 것처럼 느끼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모임만 나가면 꼭 누군가를 놀리거나 비하하는 말을 하는 사람 말이죠. 그런 사람 때문에 모임 자체가 불편해지기도 하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정말로 대단한 사람인가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남을 깎아내림으로써 감추려는 불쌍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죠. 두 번째로,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리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상처를 줄 수 있는지 잘 모르거나 알아도 신경 쓰지 않아요. 심지어 자신이 남을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적인 반응을 보면 이해하실 겁니다. 누군가 진지한 고민을 털어놓으면 그게 뭐 대수야, 별거 아니네. 이렇게 반응하거나 대화할 때 상대방 말은 듣지도 않고 자기 이야기만 계속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세 번째로, 무시하고 깔보는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직장이나 가족 관계처럼 힘의 균형이 맞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무시당한 사람이 위축되고 복종하게 되는 것을 이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함부로 대하면서도 그 직원이 반발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점점 더 심하게 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정말 악질적인데 왜냐하면 계속 그런 행동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의 특성을 알았으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떤 식으로 무시하느냐에 따라서 대응 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은근히 무시하는 경우와 대놓고 무시하는 경우, 1대1 상황에서 무시하는 경우와 여러 사람 앞에서 무시하는 경우, 이 모든 상황에서 대응법이 다 다릅니다. 먼저 가장 확실한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다면 그런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거리를 두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뀔 가능성은 정말 희박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방이 변하지 않는다면 굳이 그 사람과 계속 얽힐 필요가 없죠. 만약 직장 상사가 계속 나를 무시한다면 부서 이동을 요청하거나 아예 이직을 고려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내가 이 회사에 꼭 있어야 할 이유가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어쩔 수 없이 참아야 한다가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여기에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훨씬 줄어들죠. 하지만 거리를 두기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시당하는 상황에서 내가 위축된 모습을 보이면 그 사람은 앞으로 나를 더욱 만만하게 볼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똑같이 무례하게 굴 필요는 없어요. 때로는 아무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는 말을 했을 때 잠깐 조용히 그 사람을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더 이상 그 사람이 내 감정을 흔들게 두지 않는 것입니다. 불쾌한 말을 들었을 때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반응하기보다는 침착하게 상황을 피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할 상황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화를 내거나 흥분하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주도권을 넘겨주게 돼요. 상대방은 별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화를 내지? 라고 생각할 테니까요. 그래서 3초만 참아보세요. 한 박자 쉬고 나서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오히려 당황할 거예요. 그리고 내 말과 행동에 훨씬 더 무게감이 실립니다. 내가 확실히 무시당했다는 느낌이 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제가 지금 잘못 들은 것 같은데요. 혹시 방금 말씀이 저에게 하신 건가요? 이렇게 단호하게 한마디 하면 상대방은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모습에 적잖이 당황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함부로 대하기 어려워질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말투와 표정입니다. 공격적으로 말하지 말고 진짜 궁금해서 묻는 것처럼 차분하게 물어보세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해야 합니다. 나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해야 하거든요. 이런 대응을 할 때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강하게 대응했다가 다음에는 또 참고 넘어가면 상대방이 혼란스러워하면서도 결국 여전히 만만하게 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한 번 선을 그으면 계속 그 선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물론 이런 대응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특히 우리 세대는 참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며 살아왔잖아요.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고 이제는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덕목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 이 둘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건강한 인간관계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무시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감하지만 정작 내가 누군가를 무시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둔감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나이가 어린 사람이나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무의식적으로 반말을 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경우는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 먹은 게 무슨 죄야?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존중은 나이나 지위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 때 비로소
나도 존중받을 자격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나 존중, 너 존중의 원칙이죠. 하지만 나 무시, 너 철저히 무시라는 것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나를 지속적으로 무시하는 사람에게까지 일방적인 배려를 베풀 필요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 존중받기를 포기한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이제 구체적인 상황별 대응법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가족 모임에서 누군가 계속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이야말로 서로를 더욱 존중해야 하는 사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서 그 사람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형님,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때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요? 이렇게 열린 자세로 대화를 시작하되 내 감정을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에서의 상황은 좀 더 복잡할 수 있어요. 특히 상사가 부하 직원을 무시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맞서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참기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 문서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해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들었는지 정확히 기록해 두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동료들이나 다른 상사에게 조언을 구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때로는 HR팀이나 노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친구 관계에서 무시당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교적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너 요즘 나한테 말하는 게 좀 그런 것 같다. 우리 사이에 무슨 문제라도 있어? 진짜 친구라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나이가 들수록 진짜 친구와 그냥 아는 사람을 구분하는 눈이 생겨야 합니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어요.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상대방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혹시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할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예를 들어, 내가 약속을 자주 어기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거나 혹은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드는 행동을 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물론 이것이 무시해도 된다는 이유가 되지는 않지만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서로 오해가 쌓여서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솔직한 대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혹시 제가 형님께 신뢰되는 행동을 한 적이 있나요?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손을 내밀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계속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그때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사실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모든 사람을 다 이해하고 좋게 지낼 수는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일이기도 하고요. 중요한 건 나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불필요한 상처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균형 감각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많은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해서 서서히 터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관계를 맺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기존 관계를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무리가 있어도 참고 넘어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질 좋은 관계 몇 개가 양 많은 관계보다 훨씬 가치 있어요. 나를 진정으로 존중해주는 몇 명의 사람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나를 무시하는 많은 사람들과 거칠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의미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출발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존중하느냐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만약 내가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내가 나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당당하게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함부로 대하기 어려워해요. 이것은 자신감과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자신감은 내가 뭔가를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이라면 자존감은 내가 존재 자체로 가치 있다는 믿음이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자존감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외부의 성취나 인정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이가 들면서는 그런 외부적인 것들에 덜 의존하게 되죠. 그 대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자체가 가치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의 부모로서, 직장인으로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해온 일들,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혜, 이 모든 것들이 나를 귀하게 만드는 요소들이에요. 이런 자존감을 바탕으로 할 때 다른 사람의 무시나 무례함에 흔들리지 않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상처받을 수는 있어요. 인간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않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은 저 사람의 문제지 내가 정말로 무시당할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마음가짐을 갖게 되면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대응하는 것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감정적으로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살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원칙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런 경지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도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도 아직 배우고 있고 때로는 실수도 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후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인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정말로 나를 무시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건가? 만약 정말로 무시당했다면 나는 어떻게 대응할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한 박자 쉰 다음에 차분하게 대처해 보세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지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습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당당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은퇴했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다고 해서 무시당하도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은 경험과 지혜만으로도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시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이런 자신의 가치를 잊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가치를 인정받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만하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진정한 존중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할 때 나도 존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지만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는 것은 존중이 아니라 굴복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까지 무시당하는 상황에 대한 대처법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애초에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표현하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즉시 적절하게 대응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혹시 여러분이 지금 무시당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상황이 있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 말입니다.
때로는 상대방에게 전혀 그런 의도가 없는데도 내가 민감해져서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요즘 같이 세대 간의 소통 방식이 많이 달라진 시대에는 더욱 그런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말투나 행동이 우리에게는 무례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들에게는 그게 자연스러운 소통 방식일 수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해하고 넘어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한 후에 대응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직접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 방금 말씀의 의미가 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묻다 보면 실제로는 오해였던 경우도 많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로 무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이런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도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될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소통입니다. 서로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오해가 있으면 풀어나가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자주 혹시 저를 무시하는 건 아니죠? 라고 물으면 오히려 관계가 어색해질 수 있어요. 상대방도 부담을 느낄 수 있고 여러분도 예민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확실하게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상황에서만 이런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상시에는 밝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좋은 관계가 형성되고 무시당할 가능성도 줄어들 겁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과 아는 사이를 유지하는 것보다 진심으로 나를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몇 명의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훨씬 의미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는 서로 무시할 일도 없고 설사 오해가 생겨도 금방 풀어낼 수 있거든요. 반대로 나를 계속 무시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과는 굳이 깊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의는 지키되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수 있어요. 이런 선택과 집중이 나이가 들어서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이것저것 다 해보고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배울 수 있었지만 이제는 좀 더 선별적으로 살 필요가 있어요. 나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시당하는 상황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서를 하거나 취미 활동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좋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내 자신을 충전시키는 것이죠.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자존감을 기르고 내면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나를 무시한다고 해도 그것이 내 인생 전체를 좌우하지는 않게 돼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하고 덤덤하게 받아들이면서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평소에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좋은 사람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한두 명의 무례한 사람 때문에 기분을 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이런 마음가짐을 기르려고 노력한다면 분명히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이미 너무 늙어서 바뀔 수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는 그 순간까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존재예요.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볼 수 있고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새로운 태도를 기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현명하게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달라져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이어가다 보면 분명히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께서 앞으로는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고 당당하고 존중받는 삶을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도 존중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아름다운 관계들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존재들입니다. 각자가 가진 경험과 지혜, 그리고 따뜻한 마음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에요. 이런 자신의 가치를 잊지 마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받으며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에 필요한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항상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혜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